어떤 식료품점에서든 $2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죽어 단단해진 토양을 단 72시간 만에 번성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탈바꿈시키는 액체가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화석연료와 유독성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화학 비료가 아닙니다. 고급 원예센터에서 화려한 포장으로 고개 판매되는 유기농 계량제도 아닙니다. 기업 연구실에서 농업과학자들이 개발하여 값비싼 유통망과 유명인사 홍보를 통해 판매되는 복잡한 독점 공식도 아닙니다. 전 세계 주방과 농장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단순한 액체입니다. $700억 규모의 세계 비료 산업이 가정 정원사들이 절대 발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구상의 모든 식료품점 선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죽어 단단해진 토양에 이 액체를 부으십시오. 3일 이내에 지렁이가 수백 마리, 마치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 일주일 안에 토양 구조가 눈앞에서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안에 생명이 없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땅은 생물학적 활동과 비옥함으로 가득 찬 어둡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변합니다. 이 액체는 화학적으로 처리된 땅에서 굶주렸던 토양 박테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박테리아는 필요한 것을 얻으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박테리아의 번성은 원생동물과 선충의 먹이가 됩니다. 원생동물은 생물학적 잔치를 따라 더 깊은 토양층에서 위로 터널을 파고 올라오는 지렁이의 먹이가 됩니다. 지렁이는 심어지거나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토양 생물이 겨우 살아남는 땅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상층 토양에 갑자기 나타나는 먹이원을 향해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깨닫는 것보다 박테리아 활동의 신호가 토양을 통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수천 마리가 도착합니다. 비료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액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토양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비료 구매를 중단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교육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토양 생물학을 이해하는 정원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료 산업이 두려워하는 액체는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입니다. 설탕 정제의 최종 부산물로서 사용량당 몇 푼밖에 들지 않으며 50배 더 비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죽은 토양 화학에 기반을 둔 산업이 절실히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토양 계량제입니다. 다음 14분 동안 비료 산업이 숨겨온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당밀이 토양 생물학을 되살리는 정확한 과학 결과를 극대화하는 적용 비율, 모든 면에서 합성 비료를 무색하게 만드는 비교, 그리고 $700억 연간 수익이 당신의 무지에 달려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제적 위협. 한 가지 액체, 3일 수천 마리의 벌레. 파일이 열립니다. 당밀이 죽은 토양을 되살리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생물학적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에는 한 스푼당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선충은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토양 구조를 만들고 식물 성장을 돕는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합니다. 이 생물학적 활동은 토양 비옥도의 실제 엔진입니다. 식물은 수억 년 동안 이러한 미생물 파트너에게 의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합성 비료는 토양 생물학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그것들은 미생물 처리가 필요 없는 화학적 형태로 영양분을 식물 뿌리에 직접 전달합니다. 이러한 편리함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식물이 더 이상 미생물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토양 미생물은 굶주립니다. 수십 년 동안 발전했던 생물학적 활동은 화학 비료 사용 몇 시즌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러한 죽음의 악순환은 사용을 거듭할수록 가속화됩니다. 미생물이 적을수록 영양분 순환이 줄어듭니다. 영양분 순환이 줄어들면 합성 투입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합성 투입물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생물학적 죽음은 더욱 심화됩니다. 토양은 비옥함을 생성하는 살아있는 생태계가 아니라 화학적 영양분을 담는 불활성 매체가 됩니다. 당밀은 생존자들을 먹여 살림으로써 이 죽음의 악순환을 역전시킵니다.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에는 약 55%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주로 설탕, 포도당,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탕은 토양 박테리아가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먹입니다. 한 번의 사용으로 화학 처리, 시작 이후 굶주렸던 박테리아에게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박테리아 개체군의 폭발적인 증가는 몇 시간 내에 측정 가능합니다.
연구원들은 당밀 적용 48시간 이내에 박테리아 수가 1000배 증가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죽어 보였던 토양은 실제로는 휴면 상태였으며 화학 농업이 제공을 중단했던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테리아가 먹이 사슬의 끝은 아닙니다. 원생 동물은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선충은 원생 동물과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지렁이는 위에 언급된 모든 것과 박테리아 활동이 분해하기 시작하는 유기물을 먹습니다. 먹이 사슬의 각 수준은 아래 수준의 풍부함에 반응합니다. 3일 이내에 나타나는 지렁이는 이러한 생물학적 활동의 연쇄 반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박테리아가 먹이를 먹는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먹이원을 향해 이동합니다. 지렁이가 최소한의 생물이 살아남았던 더 깊은 토양층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표면을 향해 이동함에 따라 이동거리는 수피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에는 단순한 설탕 공급 이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미네랄 함량이 있습니다.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은 설탕 정제의 최종 추출물입니다. 자당 수크로스이 여러 번 결정화되어 제거된 후 남은 부분입니다. 이 농축 과정은 원래 사탕수수에 존재했지만 정제된 백설탕에는 원치 않았던 미네랄을 남깁니다.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의 철분 함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한 스푼에는 인간 일일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은 토양 미생물에 이용 가능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생물학적 순환을 통해 식물에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는 철분 결핍은 당밀 적용 몇 주 이내에 종종 교정됩니다. 칼슘 함량은 토양 구조 개선을 돕습니다. 칼슘 이온은 점토 입자가 뭉쳐 공기와 물 이동을 위한 공급 공간을 만드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흘려보내던 단단해진 토양은 칼슘으로 인한 응집이 진행됨에 따라 간구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 함량은 토양 생물학을 통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순환된 후 엽록소 생산을 돕습니다. 힘든 식물에 돌아오는 짙은 녹색은 합성 비료가 아닌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잎에 도달하는 마그네슘을 반영합니다. 칼륨, 망간, 구리, 아연이 미네랄 기여를 마무리합니다. 각 원소는 식물 대사와 토양 생물학에서 특정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성분은 훨씬 더 비싼 여러 전문 비료 제품을 통하는 대신 병당 약 $2의 당밀 형태로 제공됩니다. 생물학적 순환을 통한 미네랄 전달은 합성 비료 적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화학 비료는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염 형태로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또한 이 염은 삼투압을 통해 토양 유기체에서 물을 빼앗아 매번 유익한 생물을 죽입니다. 당밀 미네랄은 먼저 토양 생물학에 들어가며 파괴하는 대신 보존하고 먹여 살리는 생물학적 처리 후에만 식물에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토양 복원을 위한 당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율은 물 1갤런당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 1티스푼입니다. 이 농도는 유해 미생물에게 유리한 혐기성 조건을 만들지 않고도 박테리아에게 충분한 설탕을 공급합니다. 더 높은 농도가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려하려는 유익한 생물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에는 수질이 중요합니다. 염소 처리된 수돗물은 식수 속 박테리아를 죽이듯이 토양 생물 활동도 죽입니다. 혼합 전에 물에서 염소를 제거하는 것이 완전한 효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용기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열어 24시간 동안 두면 염소가 증발합니다. 또는 비타민C 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염소를 즉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게 고갈된 토양에 대한 적용 비율은 정원 면적 10제곱피트당 당밀물 1갤런입니다. 이 비율은 토양 복원 첫 달 동안 매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물 활동이 확립된 후에는 매달 적용하여 개체군을 유지하고 개선을 계속합니다. 적용 시기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 온도가 화씨 50도, 섭씨 10도를 초과할 때 토양 미생물이 가장 활발합니다. 추운 날씨에 적용하면 휴면 상태의 박테리아가 먹이원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응이 미미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가 최대 효과를 위한 기간입니다. 생물 활동을 위해서는 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뼈처럼 마른 토양에 당밀물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제를 낭비하는 일인데 박테리아는 수분 없이는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밀 적용 전후에 물을 주는 것은 설탕이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유기체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유기물 투입물과의 조합은 결과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신선한 퇴비 추가물에 적용된 당밀물은 유기물을 즉시 분해하기 시작하는 박테리아를 먹여 살립니다. 퇴비의 탄소와 당밀의 에너지 조합은 빠른 생물학적 확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다. 산업이 정원사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당밀과 합성 비료 간의 비교가 있습니다. 합성 비료 한 봉지는 제형과 브랜드에 따라 $15에서 $40 사이입니다. 이 봉지는 작은 정원에 아마도 2대5함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정원의 연간 지출은 합성 투입물만으로 $100 이상에 달합니다. 흑설탕 원당 블랙스트랩 당밀. 한 병은 어떤 식료품점에서든 약 $2에서 $3입니다. 이 한 병으로 권장 비율로 수십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밀 기반 토양 조성에 대한 연간 지출은 더 큰 정원이라 할지라도 $20를 거의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용 비교만으로도 당밀이 1 이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접근 방식 간의 가장 덜 중요한 차이입니다. 합성 비료는 매번 적용할 때마다 토양 생물 활동을 고갈시킵니다. 정원은 매 시즌 구매한 투입물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비옥함을 생성하는 자연 시스템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비옥함은 구매해야만 합니다. 사업 모델은 의존성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당밀은 매번 적용할 때마다 토양 생물 활동을 재건합니다. 자연 비옥 시스템이 회복됨에 따라 정원은 어떤 투입물에도 덜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토양은 당밀조차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정도로 충분한 비옥함을 생성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의존성을 만드는 대신 제거합니다. 합성 비료는 한 시즌 동안만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화학 물질은 식물에 흡수되거나 비에 씻겨나가거나 이용 불가능한 형태로 토양 입자에 결합됩니다. 다음 시즌에는 전년도에 사용했던 투입물을 완전히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당밀은 독립적으로 지속되고 확장되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번 시즌에 공급된 박테리아는 증식하여 추가 투입 없이 다음 시즌에도 영양분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올해 도착한 벌레들은 번식하여 수십 년 동안 토양 구조를 계속 개선합니다. 투자는 증발하는 대신 복리로 불어납니다. 환경 영향은 접근 방식에 따라 극적으로 다릅니다. 합성 비료 생산은 천연가스 채굴 작업과 상당한 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산업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유출수는 과도한 영양분을 수로로 운반하여 조류 번성과 데드존을 유발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처리되는 정원을 훨씬 넘어 생태계를 저하시킵니다. 당밀은 원래 폐기되어야 할 설탕 생산의 폐기물입니다. 정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흐름에서 물질을 전환시킵니다. 그것이 지원하는 생물학적 활동은 탄소를 방출하는 대신 토양에 격리시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생태계를 저하시키는 대신 재생시킵니다. 당밀 적용에 대한 놀라운 3일 반응을 설명하는 지렁이 생태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조건이 개선될 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토양에 계속 존재하지만 먹이원이 있는 곳에 활동을 집중시킵니다. 가장 황폐해진 정원에서도 깊은 토양층에는 최소한의 유기물로 살아남는 지렁이 개체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먹이를 적용하면 풍부한 곳을 향한 수직 이동이 촉발됩니다. 지렁이가 따라가는 화학적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유기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대사 산물과 특정 영양분 농도는 모두 토양을 통한 지렁이의 움직임을 안내합니다. 당밀 적용은 지렁이가 현재 있는 어떤 깊이에서든 감지하고 따라가는 화학적 기울기를 만듭니다. 이동 속도는 토양 조건과 이동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렁이는 충분한 수분이 있는 느슨한 토양을 통해 하루에 몇 피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렁이 출현까지 3일이라는 시간은 생존 깊이에서 표면 먹이 구역까지의 일반적인 이동 거리를 반영합니다. 개체군 확장은 초기 이동을 따릅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 지렁이는 빠르게 번식합니다. 한 마리의 지렁이는 최적의 조건에서 한 시즌에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수백 마리는 번식이 원래 이동을 가속화함에 따라 몇 달 안에 수천 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렁이의 터널링 활동은 먹이 활동 이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각 터널은 물 침투와 뿌리 침투를 위한 통로를 만듭니다. 토양 전체에 쌓인 바해설물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농축된 영양분을 포함합니다. 터널 벽에서 분비되는 점액은 추가 당밀 적용과 무관하게 계속 성장하는 박테리아 개체군을 먹여 살립니다.
장기적인 지렁이 활동은 토양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땅은 다공성으로 변합니다. 단단한 경반층이 침투됩니다. 배수가 개선되는 동시에 유기물 축적에 따라 상층의 수분 보유력도 향상됩니다. 지렁이는 스스로의 개체군을 지탱하는 토양 조건을 물리적으로 조성하며 동시에 식물을 위한 이상적인 성장 조건을 만듭니다. 주류 정원사들 사이에서 당밀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산업 위협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료 산업은 연간 약 7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치는 토양이 자연적인 비옥도를 고갈시켰기 때문에 농부와 정원사들이 매 시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업 모델은 전적으로 지속적인 고갈과 지속적인 구매에 의존합니다. 당밀은 이 모델의 기반을 위협합니다. 당밀 적용을 통해 재건된 토양 생물 활동은 구매한 투입물 없이도 비옥함을 생성합니다.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된 각 정원은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토양 생물학에 대해 교육받은 각 정원사는 다른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옹호자가 됩니다. 산업의 반응은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전략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비료 회사들은 당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므로 당밀을 공격하는 연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당밀은 농업 제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당밀 판매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안에 대한 정보는 정원사들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마케팅이 정원사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할 뿐입니다. 농업 지도 서비스는 비료 산업 출처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 나오는 연구 우선순위, 교육 자료 및 권장 사항은 최적의 원예 관행보다는 자금 출처를 반영합니다. 당밀은 어떤 자금 제공자의 이해관계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지도 권장 사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원 매체는 비료 회사와 정원 제품 제조업체의 광고 수익에 의존합니다. 편집 내용이 광고주 수익을 위협하는 것은 편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당밀에 대한 기사는 출판물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료 판매를 줄일 것입니다. 기사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정보 공백은 인위적이고 고의적입니다. 당밀 적용을 지지하는 과학은 학술 저널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통 지식은 산업농업보다 수색이 앞섭니다. 실제 결과는 전 세계 정원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주류의 인식만 부족하며 그 부재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산업농업보다 훨씬 앞선 당밀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유기농업 개척자들은 당밀 적용을 표준 관행으로 기록했습니다. 유기농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버트 하워드 경은 식물에 직접 먹이를 주기보다는 토양 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당밀은 그가 박테리아 자극을 위해 권장했던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토양에 설탕을 적용하는 것은 19세기 이전의 농업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농부들은 관련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단 액체가 토양 상태를 개선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통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친 관찰을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화는 이러한 지식을 대체했습니다. 합성 비료는 전통적인 방법이 산업 규모 작업에서 맞출 수 없는 편리함과 일관성을 약속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농업을 지탱했던 지식은 단 한 세대 만에 원시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가정 정원사들은 상업 농업 방법을 보급하도록 설계된 지도 서비스를 통해 산업적 접근 방식을 물려받았습니다. 전문 농부들이 가장 잘 안다는 가정은 화학적 의존성을 농경지에서 교회 정원으로 옮겼습니다. 정원 규모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던 전통 지식은 그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산업 관행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발견은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생물학 과학의 만남을 나타냅니다. 당밀의 효과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농부들이 수세기 동안 직관적으로 사용했던 관행을 검증합니다. 과학은 새로운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오래된 것이 실제로 왜 작동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흡수한 모든 정원색에 근본적인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훨씬 더 비싸고 매번 적용할 때마다 토양 생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하시키고 유출수와 배출을 통해 측정 가능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며 근본적인 토양 건강을 개선하지 못하고 매 시즌 영구적으로 완전한 재구매를 요구하는 합성 비료를 계속 구매할 것인가? 당신의 무지와 고의적인 의존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산업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다음 시즌을 이번 시즌보다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 정원을 가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료품점에서든 $2짜리 당밀 한 병을 사서 당신의 정원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인가? 염소 제거된 물 1갤런당 1스푼, 정원 면적 10제곱피트당 1갤런, 눈에 띄는 수의 벌레가 나타날 때까지 매주 한 번 적용. 그리고 합성 농업이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파괴했던 생물 활동이 어떠한 추가 개입이나 구매한 투입물 없이 자연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십시오. 벌레는 며칠 안에 나타납니다. 토양 구조는 몇 주 안에 개선됩니다. 식물 건강은 성장 시즌 안에 변화합니다. 자연 비옥 시스템이 기능을 재개함에 따라 구매한 투입물에 대한 의존성은 영구적으로 끝납니다. 비료 산업은 이 정보를 모호하게 유지할 700억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의 정보가 흐르는 채널을 통제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연구, 지도, 미디어에 자금을 지원하여 무지를 유지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그들의 정보 통제를 깨뜨립니다. 과학이 설명됩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비용은 미미합니다. 결과는 며칠 안에 눈에 보입니다. 당미를 시도하고 벌레가 도착하는 것을 보는 모든 정원사는 산업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이 됩니다. 어느 식료품점에서든 한 병, 벌레가 나타나기까지 3일, 죽었던 토양은 살아있는 토양이 됩니다. $700억 산업은 이 비디오가 여기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파일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충분한 정원사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직접 목격한 것을 공유하면 억압된 지식은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발밑에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세요.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